공사 함수 A단계 기본 다잡기 개념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함수네요. 자, 대응 두 집합 XY 두 집합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집합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 한다. 짝짓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짝짓는 것. 다른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가 두 개로 가도 되고 짝짓는 것 남아도 되고. 자, 이때 x의 원소 x에 y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 x에 y가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기호 x 화살표 y로 나타냅니다. 자, 약속들 받아들이시고요. 자, 함수. 이 대응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함수로 골라내는데요. 자, 봅시다. 두 집합 xy. 두 집합 xy가 있네요.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자, 이 말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호 펑션의 약자 f 콜론 x에서 y, 이건 집합에서 집합으로 간다라는 표현 씁니다. 함수 f x에서 y에서 x를 정의역, 출발점이니까 정의하는 영역, 정의역, 공역, 제공하는 영역, 그리고 실제 답들의 모임. 여기 x에 속하는 원소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요 y를 집합, 원소라는 집합이죠. 그래서 치역은 실제 답들의 모임, 화살표 맞은 것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함수인 것 아닌 것 골라낼 때 중요한 건 지금 하나씩 대응된다는 이 말에 다른 제약 정보가 없죠. 같은 것으로 가도 하나죠. 이것이 한 개, 이것도 한 개. 다른 제약 정보가 없으니까 이것도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개로 간다. 이건 함수가 아니고 대응이죠. 그리고 x의 각 원소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 이것도 각 원소인데요. 이것도 하나가 나와야지 결과를 내지 않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거나 x의 한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두 개 이상 대응된다. 두 개 이상 이렇게 대응된다. x에. 그러면 그 대응은 함수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 남아있는 원소가 있어도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정의역, 공역, 그 안에 치역, 이런 식으로 치역은 공역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함수인데요. 서로 같은 함수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해요.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고 있고 g라는 함수가 또 u에서 v로 가고 있는데, 근데 x하고 u가 같고 y하고 v도 같고, 중요한 것 x의 각 원소를 대입했을 때의 결과와 같은 원소를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각각 같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역의 원소가 1, 2, 3이었어요. 이렇게 1, 2, 3이었어요. 그러면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이 같고 2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이 같고 3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 각각 같아야 됩니다. 전체가 같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줄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1, 2, 3이 4, 5, 6, 5 그랬어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 함수가 있어요. 1, 2, 3이 4, 5, 6. 똑같은 x에서 y, g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두 함수는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체 결과는 같지만 각각 세부적인 상황은 다르죠. 이거 같은 함수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두 함수 fg에 대하여 정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야 되고요. 정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각각 함수값들이 같을 때 두 함수는 진짜 같다. f는 g다. 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우리가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로 생각하는데요. 그림 그리기 전에 이 집합의 원소들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이 바로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좌표 평면에 찍다 보니까 그림까지 나온 거죠.
찍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순서쌍인 거죠. 결국 x 그때의 y값 이것을 순서쌍으로 정한 것, 이 원소들이 집합이 되고 그래프 좌표표면에 찍으면 어떤 그림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정역에 속하는 원소를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었다. 그 순서쌍이 집 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함수의 그래프인 것 아닌 것 찾을 때, 이 그래프를 보고 찾을 때 만약에 이런 것은 함수가 아니죠. x의 원소에 이렇게 두 개씩 대응되니까. 원도 원의 방정식이지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x에 두 개가 대응되니까. 그래서 세로줄을 그었을 때 하나씩만 모이면 이게 함수가 되는 거다. 보시면 알겠죠. 여러 가지 함수, 함수의 종류 4가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대1 함수, 말 뜻 그대로 1대1입니다. 정역의 원소가 다르면 치역에 있는 그 함수 값들도 다르다. 공역에 있는 함수 값들도 다르다. 1대1 되면 같은 말이겠죠.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게 중요하죠. 1대1 함수는 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y도 공역은 모든 실수지만 실제 치역들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치역들은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1대1 함수일 수 있는 범위인데 1대1 대응은 진짜 개수가 똑같아서 여기 남아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여기 원소가 n개면 여기 원소도 n개가 딱 돼서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이지만 제약 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로 하고요. 항등 함수는 진짜 항등식 들어봤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처럼 1은 1, 2는 2, 3은 3, 4로 4 이렇게 같은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 이것을 항등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역의 x의 각 원소에 그 자신 x가 대응하는 함수, 즉 fx는 x. 자, 함등 함수는 1대1 대응 중에 하나다. 그죠? 자, 상수 함수는 항상 상자 써서요. 상수. 자, 이런 그림 잘 그려지네요. 같은 값으로 가는 함수. 이게 상수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건 1대1 함수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항등 함수, 이건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도 될 수 있죠. 상수 함수는 그냥 독립적으로 상수 함수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포함 관계 여기 잘 보세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대1 대응 함수라고 해서 1대1 함수인 것은 아니다. 자, 한번 보자. 공역, 치역, 다시 정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정역은 뭐 집합으로 표시해서 1, 2, 3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아, 잠깐만. 함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라고 했죠. 자,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x, 2가 두 군데에 대응되죠. 2의 두 군데가 대응되죠. x입니다. 자, 이거 쓴 함수가 됩니다. 원소가 하나씩 모두 대응되죠. 그러면 함수 맞고요. 정역은 이걸 다 적어주면 돼요. 집합으로 1, 3, 5, 7. 공역은 1, 2. 치역도 1, 2가 되네요. 자, 이것도 함수입니다. 정역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씩만 같죠. 공역은 남아도 상관없어요. 자, 함수 맞고요. 정역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공역 1, 3, 5, 7. 치역 1, 5, 7.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2하고 5가 대응되지 않았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정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자, 아무 말 없으면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되죠. 정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은 다 영역 집합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y인데 그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요것은 위로 볼록이면서 0,4가 꼭지점이 되죠. 정역은 모든 실수죠. 아무 말 없으면 모든 실수를 대응시키면 됩니다. 치역이 4 이하인 실수. 자,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절대값도 원래는, 자, 이게 y는 x의 절대값인데 1을 더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상상하면 좀 편한데, 정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다 대입할 수 있죠. 치역이 1 이상인 실수입니다.
여기 모든 써도 돼요. 1 이하인 모든 실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그리면 반비례 그래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2사분면 제4사분면에 그려지는데요. 그러면 정역은 분모에 0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도 마찬가지죠.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동반해서 정역, 치역 찾으면 좋겠죠. 그래프는 우리가 차민 논리를 외워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면 찾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인 두 함수 fg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같고 1의 함수값과 1의 함수값이 같은지를 직접 조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함수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수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가 아닙니다. 정의역에 따라서 두 함수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 G-1, 마이너스 1 그리고 G, F1, 1 G1, 1 아이고 같은 함수 맞네요. 그죠? 또 조사합니다. F-1, 1 G-1, 1 F1, 1 G1, 1 각각 같죠? 맞네요. 자 F-1, 마이너스 1 G-1, 마이너스 1 F1, 1 G1, 마이너스 1 여기서 다르네요. 그래서 두 함수는 다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다릅니다. 모두 같아야 돼요. 각각.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저기는 순서상 일단 1, 대입했을 때 0 자 이렇게 2, 대입했을 때 1 그리고 3 대입했을 때 2 자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좌표 평면에 나타내려면 찍는 방법대로 하면 되죠. 1, 0, 2, 1, 3, 2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모든 실수일 때는 적당히 찍어서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수는 연속선이라는 성질 때문에 적당히 찍어서 연결하면 됩니다. 자 1대1 함수 정역과 공역 나와 있고 1대1 함수 찾아볼게요. 니은 가능하고 리을 가능하네요. 1대1 대응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됐고 요건 상수함수예요. 기억은 상수함수고 지금 이게 같은 값으로 가죠. 지금 디귿 보시면 마이너스 1일 때 2로 가고요. 그리고 0일 때 마이너스 1로 가고요. 1일 때도 마이너스 1로 가고요. 2일 때 1로 가니까 이것은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가 아니고 항등함수도 아니죠. 그죠? 디귿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항등함수 리을 잡아냈고요. 1대1 대응 이거는 리을도 가능하죠. 그리고 니은도 가능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대1 함수 보기에 이거 아무 말 없으면 모든 실수를 정의역을 하는 겁니다. 1대1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요. 모두 1대1이죠. 하나씩 대응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고 y는 x 그래프 그려보면 자 이것도 하나씩 대응되죠. 모두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1대1 대응 이거 다 기억 디귿 맞습니다. 항등함수 디귿이고요. 상수함수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입니다. 자, 두 개의 함수를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 x가 f를 만나서 fx라는 결과를 낳고 그것이 다시 g의 정의역이 돼서 다시 g를 만나서 gfx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말 뜻은 x가 f를 만나고 다시 g를 만나서 하나의 y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x에서 다이렉트로 y로 가는 이걸 합성함수라는데 여기서 표현을 g 합성 f라는 함수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x가 어떠한 함수를 만난 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만나는 것을 뒤에다 적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합성함수
두 함수 fx에서 y, g, y에서 z가 주어질 때 집합 x의 각 원소 스몰 x에 집합 z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z의 원소 이것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기호로 g 합성 f와 같이 나타낸다. g.f 또는 g 합성 f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그 함수는 x가 정의역이고 공역이 z가 되는 거죠. 이 말의 뜻과 이 말의 뜻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g 합성 f-1 그럼 이 말은 마이너스 1이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g를 만든다. 이런 계산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함수값은 2가 되고 2의 함수값은 4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g 합성 f0 그럼 0이 먼저 f0 1 그럼 g1 3 그럼 다이렉트로 얘는 3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인데요. 당연히 합성함수는 x가 어떤 g, f를 먼저 만나는 것과 g를 만나서 계산하는 것은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고요. 대신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뒤부터니까 이것도 가로 계산할 때 뒤부터 계산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f의 g 합성 h의 x 이런 계산이고요. 여기서 또 속부터 계산할 때 x가 h를 만나고 그것이 g를 만나고 다시 f를 만난다. 이런 식이니까 순차적인 계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함수가 x에서 x로 갈 때 그때 이건 항등함수인데요. ix는 i인 이 i를 특이하게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의 약자로 i라고 합니다. 그럼 합성함수를 i와 항등함수와 하면 그냥 f로 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f로 풀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fx는 2x고 gx는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g 합성 fx하고 그 f 합성 gx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요. 차근차근 보시면 이 fx가 2x였고 그놈의 제곱에서 1 더하는 거. 자, 근데 이것도 gx가 x제곱 플러스 1 그놈의 2배 해주는 것. 다르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을 쓸 수 없다. 자,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거꾸로 가는 함수인데요.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 때나 역함수가 생기지 않죠. 만약에 1대1 함수여서 여기 어떤 원소가 남아있다면 거꾸로 함수를 정의할 수 없죠.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자, 한번 보자. 역함수는 함수 fx가 x에서 y로 갈 때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에 y에 대하여 fx, y인 집합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는 함수 f를 역함수로 한다. 말이 좀 긴데요. 논리는 단순합니다. 1대1 대응이니까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거꾸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속은 여기 잘 나왔는데요. a의 함수값이 b였으면 b의 역함수값은 a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문제 풀 때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역함수를 하고 기호로 f 인버스라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x에서 y로 갈 때 이것이 1대1 대응이면 f 인버스는 y에서 x로 갔다. 이런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면 쉽죠. y는 fx에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 그러면 y는 fx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 그럼 x는 f 인버스 y죠. 그죠? y가 x의 함수값이 y였으니까 거꾸로 y의 역함수값이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편의상 정역과 치역의 형태를 우리가 보통 치역을 y라고 마치 놓죠. 그리고 정역을 x가 나오니까 이것을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하면 독립적으로 하나의 함수를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계산하는 건데요. 이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당연히 역함수는 원래함수고요. 그럼 역함수하고 원래함수를 합성해주면 이게 항등함수가 나와요. 자, 왜냐하면 어떠한 원소가 f를 만났습니다. 그럼 y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역함수를 다시 만나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와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와 역함수, 그것의 합성함수, 이것은 항등함수 i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또 하나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요.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거 지수처럼 좀 분배가 된다는 느낌으로 적용할 때 그때 위치가 바뀝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이제 이게 그 1대1 대응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갈 때는 G 인버스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G 합성 F의 인버스 X를 구하라고 할 때 이걸 Y를 한다면 결국 G 합성 F의 Y가 X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원래 G 합성 F, X는 어떻게 했어요? X가 F를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갔죠. 그럼 거꾸로 갈 때는 그 원인 되는 정역에 있는 원소, 이것이 정역이죠. 그것이 F 인버스를 만나고 다시 G 인버스를 만나고 F 인버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G 합성 F의 인버스 X를 계산하라고 할 때는 실제 계산은 G 인버스를 먼저 만나고 F 인버스를 만나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뒤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문제 풀면서 훈련 좀 합시다. 합성함수 유기함수값 A죠. 자, 그러면 A 함수값 6.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G 함수값 GF8 함수값 D의 G 함수값 6. 그죠? FGB B의 G 함수값 8의 F 함수값 D. FGC C의 G 함수값 2, E의 F 함수값 B.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게임 같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아예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G 합성 F의 X 함수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GFX 그러면 GX가 X제곱이니까 이것은 FX의 제곱이죠. FX는 3X 빼기 1이었죠.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FGX 함수식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합성함수를 구하시고는 함수식을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GX 그럼 3배에서 1 빼는 거죠. 근데 GX가 X제곱이었죠. 자, 얘하고 얘 다르죠. 따라서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이었습니다. 지울게요. F 합성 FX FFX FX의 3배에서 1 빼세요. 자, 이거 FX X의 3배에서 1 빼세요. 정리하면 9X-4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지울게요. GGX G합성 GX 그럼 G의 GX 그러면 GX의 제곱 GX는 X제곱의 제곱 X 대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하세요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같은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F 합성 G 합성 H의 X가 F 합성 G 합성 H의 X와 같은 것을 보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F 합성 G를 먼저 찾아보면 F 합성 G FGX 그럼 GX가 EX 빼기 1이었죠. FX는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GX에서 1 더한다. 근데 GX가 EX 빼기 1이었으니까 EX 이렇게 되겠죠. 즉 F 합성 GX는 EX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할 때 F 합성 G의 HX였죠. 그러면 F 합성 GX가 EX면 F 합성 G의 HX는 EHX죠. 자, 요거 대입하면 EX 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F G 합성 HX 그럼 G 합성 HX를 먼저 구하면 G HX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hx의 2배에서 1 빼는 거고요. hx는 x제곱, 2x제곱 빼기 1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것에 1 더하는 게 결과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1 더하는 거죠. 1 더하니까 여기다 1 더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져서 2x 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한다.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합니다. 자,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훈련하는 거죠. f2, 2의 함수가 1, f 인버스 2의 역함수가, 지금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2의 역함수 값은 4 다음에 5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f 인버스 a 몰라요. k f 인버스 3은 알 수 있죠. 3의 역함수가 1입니다. 자, 그럼 k는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2의 원래 함수 값이 a다.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2의 원래 함수가 a 1이죠. 따라서 정답 1입니다. 자, 그 다음 f 인버스 3은 a.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 fa는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3이니까 a는 1 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 인버스 5는 5다. 그럼 f5는 a다. 자, 5 대입하면 a다.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 뺀 다음에 2 나눴습니다. 여기서 x, y를 편의상 정의역을 x,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공역, 치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x, y를 편의상 바꿉니다. 정의역을 x, 공역을 y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독립적인 하나의 함수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변에 4를 먼저 곱할게요. 4y는 2x 빼기 1 더하고 2를 나눠서 x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정역, 이것이 공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역의 함수값 치역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편의상 이것을 y, 이것을 x로 바꾸면 보기 좋은 형태가 됩니다. 자, 이걸 정역, 치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함수 이것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f 인버스 1. 자, 거꾸로 가죠. 3입니다. f의 인버스의 인버스 그냥 f라고 보시면 되죠. 3의 함수가 1입니다. 자, 이것은 항등함수라고 했죠. 그냥 5입니다. 이거는 4입니다. 자, 5가 역함수를 만나요. 그 놈이 다시 f 함수를 만납니다. 5죠. 4가 원래 함수를 만나요. 그것이 다시 역함수를 만나요. 4죠. 그죠? 자, 역함수와 그래프. 역함수는 결국 독립적인 하나의 함수로서 y하고 x가 바뀌어서 표현되니까요. y는 x에 대해서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그림으로 동일평면에 동시에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역함수는 이 함수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죠. 거꾸로 이렇게 정역, 치역 거꾸로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는데요. 독립적인 하나의 함수를 새롭게 그리고 싶으면 아까 x, y 바꿨으니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켰을 때 그리면 하나의 독립적인 함수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고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는데요. 이 절대값을 벗겨낸 요령이 선생님이 요 복잡한 설명보다는 다른 설명으로 하나 해줄게요. 다른 그림으로. 일단 이런 것은 그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범위를 나눠갖고 우리가 부등식에서 배웠을 때 범위 나누죠. x가 a보다 작다, 크거나 같으면서 b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눠서 함수를 그 범위 안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선 잘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범위를 잘라서 나누면 그게 기본인데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다시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다 칩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2라고 칩시다. 자, 이런 식에서 첫 번째 y는 fx의 전체 절대값, 이것은 좀 쉬워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선 모든 y값은 다 음수도 절대값에서 양수로 대응시키니까 그 모든 y값들의 존재를 절대값에서 올려주면 돼요. 즉 음수 부분을 버리지 말고 여기 y가 절대값에서 저장되니까요, 여기 음수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에서 음수를 올려줘라, 그런 공식이에요. 이 전체 절대값 있으면. 두 번째, y는 fx의 절대값,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x 대신 x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식이다. 이 식은 양수를 대입하면 여기 있는 양수를 대입한 것과 똑같아요. 절대값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들을 대입하면 요 정의 양수를 대입하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음수를 대입하면 절대값에서 아까 양수들을 대입한 것들과 같은 y값들이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절대값에서 1 대입한 것과 똑같죠. 즉 양수를 대입할 때 똑같은 결과들이 대칭되게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즉 왼쪽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양수만 취해서 대칭돼서 합집합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y의 절대값은 fx, 이것은 이 2번의 교훈을 삼아서 y가 양수인 것만 그려주고 대칭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y의 절대값 f의 x의 절대값, 이것은 일사분면만 잡아주고 대칭 이렇게 4번 시켜주는 겁니다. 제1사분면만 잡아줘서 y는 fx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4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됩니다. 자, 요게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이제 저기에 대응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진짜 절대값을 범위에 나눠서 잘라서 그 범위에 맞는 함수를 각각 그려야 되는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그리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 다음 함수 y는 fx의 역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직선 y는 x를 이용하여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래프의 개형,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y절편 2, 기울기 마이너스 2, 약간 좀 가파르겠죠. 자,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접어서 포개어지게 그리면 돼요. 접어서 포개어지게.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는 새로운 그래프를 동일 평면에 독립적으로 구한 거죠. 자,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래프 좀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y는 x 딱 잡아내고 접어서 포개어지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동일 평면에 독립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두 번째 462번 두 함수 fx, y는 fx, y는 x가 오른쪽 그림 것 같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오른쪽 그림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걸 써넣으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a 맞죠? y는 x하고 교점, 여기 b, 여기 b입니다. 여기도 정사각형 만들면 c, 여기도 t.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모안에 b, d를 적으면 되고요. f 인버스 c, f 인버스 c를 k라 한다면 fk가 c 되는 k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c가 되는, 여기 c가 되는 k, 자, 이 함수에 대응된 거니까요. c가 되는 그때의 x가 b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f 인버스 t, 이것을 r을 할게요. 그러면 fr이 t인 r을 찾는 거죠. 자, t, c를 대입했을 때 되네요. 따라서 r은 c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법칙에 맞게끔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함수 이것의 그래프와 역함수 이것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어떠한 1차 함수가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접어서 포개어지는 요 위치를 구할 때는 그냥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것과 이것의 교점을 구해도 상관없죠. 즉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자, 모든 1차 함수 이거 다 가능하죠. 그래서 4x 플러스 6은 x로 풀어서 x값을 찾으면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교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하고의 교점 x는 1 나오죠. 자, 그럼 1,1이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y는 x하고의 교점, 그럼 3 곱하면 15는 5x가 되니까 x 3 나옵니다. 3,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절대값을 벗겨내서 풀어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것이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x 플러스 1 표현하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음수니까 표현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x 플러스 1 원래 그래프 자 이거죠. 근데 마이너스 2 이상일 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될 겁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개형이 나오네요. 그럼 치역을 구하시고 그러면 y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이 절대값을 벗겨내야 되는데요. 그 범위에 맞는 함수를 잘라서 각각 그려서 합집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을 없애라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그래프는 배운 대로 한번 해보면 좋죠. x 플러스 y는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x 절편도 1이고 y 절편도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대칭 시키라고 했죠. 이러면 좀 빨리 그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빼기 y는 2라는 1사분면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y는 그냥 뭐 절편으로 할게요. 0 대입하면 2,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래프 쭉 그리면 1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대신 이제 요 471번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절대값이 각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야 돼요. 0보다 작을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자, 이 속에 있는 x 값이 음량이 바뀌는 위치는 0이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눕니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부터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3, 클 때는 그냥 나오니까 2x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래프를 그린다면 0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갈 때는 0 대입하면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 2자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색칠되고요. 이게 그래프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건데요. 부동식에서 배웠었죠. 0 되는 x값 마이너스 2하고 1 범위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을 때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자, 마이너스 1로 작을 때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이것은 양수, 이것은 음수죠. 그래서 양수 그냥 나오고 음수 마이너스부터 나오면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둘 다 양수죠. 이 범위에서. 그럼 y는 2x 플러스 1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각의 그래프를 원래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또는이니까 합집합, 합쳐준다는 얘기죠. 자, y는 3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일 때 3. 자, 여기서 멈추는 거죠. 뻥 뚫어 놓고요. 여기 색칠하고 여기를 뻥 뚫어 놔야 되네요. 요거는 1일 때도 3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합쳐주면 결국 답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 1, 여기 3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리는 요령 절대값 올려주라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두 번째 제 1사분면만 그려서 접어주라고 했죠. 접었습니다. 세 번째 y가 양수인 것만 그려서 접어주라고 했죠. 접어줬습니다. 네 번째 요거 잠깐만요.
이건 일사분면이 아니고 원래는 요거 x가 양수일 때 그려야 되는데요. 지금 요것이 밑에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는 결국 같네요. 이렇게 여기가 일사분면 적어준 거고 y는 fx에서 대칭 4번 시킨 거고 3번 시킨 거고요. 여기서 이것은 x의 양수인 부분인데요. 그래프 여기가 없으니까 그냥 요것만 남았다. 그래서 일사분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이쪽에 대한 그래프를 만약에 그래프가 여기도 있었다 그러면 이걸 남겨서 대칭시켜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연치 않게 요 일사분면에만 있었네요. x가 양수인 것을 갖고 접어야 됩니다. 용수 버려주고 이것은 일사분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접어야 돼요. 자,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이것은 원래 그래프가 y는 x의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1,0 되게끔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원래는 y는 2x 절대값은 x의 절대값보다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근데 3만큼 내려갔죠. 그래서 꼭점이 0, 마이너스 3이 되게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는 x절편이 두 개가 잡히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원래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y의 절대값 구하라고 할 때는 y가 양수인 것만 취한 다음에 이걸 버리고 x축에 대해서 접어서 합집합 잡으세요. 이제 이렇게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지워줘야 됩니다.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가 양수인 것을 잡아줘서 x축 대칭해서 합집합 잡으면 됩니다. 자, 이것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는 일사분면의 그래프만 그려야 돼요. 만약 일사분면 그래프를 그린다면 x 빼기 5, x 빼기 1이니까 1과 5가 절편 뭐 이런 그래프였는데 일사분면만 남기면 여기하고 여기만 남죠. 이것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절대값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각각의 절대값 그래프를 범위에 나눠서 x도 y도 양수, 양음, 음양, 음음 이렇게 다 나눠서 풀면 너무 복잡해서 못해요. 이 원리로 푸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정의, 함수의 종류, 그리고 합성함수, 역함수,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 값 구하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쭉 훈련해 봤죠. A단계 훈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단계에 나와 있는 다양한 유형들을 가지고선 좀 더 훈련하시고 자기 지식으로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B단계에서 만납시다.